안녕하세요. 마음찻집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행동을 해보셨을 것 같아요. 밖에서 내가 기분 나쁜 일이 있거나 마음 상하는 일이 있을 때 그 감정을 그대로 묻혀서 집까지 가지고 와서 내 가족들이나 혹은 가까운 사람들에게 아무 관계도 없는데 그 묻혀왔던 감정을 다 묻혀버리는 거죠. 그 사람들에게. 이런 걸 전문적인 용어로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 흘긴다고 하죠. 이렇게 내가 감정을 잘 통제하지 못해서 관계가 어긋나는 경우도 많고, 그런 일들이 자꾸 쌓이다 보면 아무리 좋은 관계더라도 뭔가 관계에 적신호가 켜지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번에 제가 쓴 책이죠. 은둔의 즐거움을 통해서 그렇게 내가 감정을 잘 조절하지 못해서 생긴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마음치유 상담을 하거나 차담을 하면서 참 감당하기 힘든 이야기들을 들어야 될 때가 많아요. 너무나도 우울한 이야기들, 어두운 이야기들을 정말 공감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듣고 같이 이야기하다 보면 이제 그때의 그 감정들이 고스란히 저한테 다 묻어서 제가 어딜 가든지 계속 따라다니는 거죠. 그래서 일이 끝나고 상담이 끝나고 집에 가서도 그 감정에 그대로 젖어서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러니까 제가 무슨 일을 하고 왔는지 모르는 가족들에게까지 그 감정을 제가 전염시킬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제가 우울해하고 날카로워져 있으니까 저에게 말을 잘 걸지도 못하고, 그리고 별 얘기 아닌데도 너무나 그 분위기가 다운되는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괜히 조심하게 되고 저희 눈치를 보게 되고 이런 것들을 자꾸 보게 되면서 내가 자꾸 이렇게 내 감정을 묻혀서 오면 안 되겠구나. 내가 밖에서의 감정은 그대로 잘 뚜껑을 닫듯이 잘 정돈을 하고 정리를 해서 서랍 속에 잘 정돈하는 것처럼 그렇게 한 상태에서 집에서는 그렇게 새로운 기분으로 또 새로운 일과를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한번 이런 방법을 써봤어요. 제가 뭐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도 있고 제가 자차로 이렇게 이동을 할 때도 있는데, 제가 차로 이동을 할 때는 그 차를 막바로 주차시키고 집에 오는 게 아니라 실내 주차장에 잠깐 시동을 켜놓은 채 그 안에서 머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저는 그렇게 제가 막바로 집에 들어가지 않고 잠깐 머무는 공간, 그 공간을 역할 전환의 공간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내가 그 이전에 뭐 상담을 하는 사람, 차담을 하는 사람이라는 역할에서 집에 들어오면 누군가의 남편 혹은 아버지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게 역할을 전환시켜주는 공간을 자동차로 설정을 한 거죠. 그래서 제 책에는 이렇게 썼어요. 내가 찾아낸 역할 전환의 공간은 자동차였다. 운전이 아니라 쉬기 위해 앉아있는 운전석은 아늑하고 포근한 느낌을 준다. 그 편안함에 몸을 맡기고 크르릉대며 낮게 떨리는 엔진의 진동을 느낀다. 날씨가 추운 날에는 엔진의 열기가 남아있는 따뜻한 범퍼 위로 올라와 몸을 데우는 고양이와 눈이 마주치기도 한다. 비가 오면 자동차 위로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는다. 그런 편안함 속에서 내 귀에만 들릴 정도로 마치 기도문을 외우듯 속삭인다. 오늘 하루 무사히 잘 지낼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집에서 남편이자 아빠로 가족들과 즐겁게 시간을 보내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엔진을 끄듯 과열된 머리를 끈다고 상상하며 이곳에 모든 걸 내려놓는다, 잘 맡겨놓는다는 마음으로 이완의 시간을 보낸다. 그렇게 10분 정도를 차 안에서 보내고 집으로 올라간다. 별것 아닌 것 같은 이런 작은 행동만으로도 마음은 분명한 변화를 일으키고 지쳐있던 몸에서는 새로운 의욕이 일어난다. 밥을 가득 먹고 난 뒤에도 디저트로 케이크를 먹을 수 있는 것처럼 분명 힘들었던 느낌이 마음에 가득 차 있는데도 조금씩 아빠와 남편으로서 무언가 해야겠다는 의지가 생겨난다. 이런 식으로 자동차에서 제가 역할을 바꾸는 역할 전환의 시간을 갖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니 그렇게 내가 자동차에서 잠깐 쉬었다 올라가는 것, 그리고 거기서 뭐 내가 이제 변화된 모습으로 뭐 새로운 역할을 해야겠다, 이런 어떻게 보면 자기 설정이죠. 이 자기 설정이 그렇게 어떤 도움을 준다고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제 책에서는 그럴 수 있다라는 근거로 이 에이미 커디라는 사회심리학자의 실험을 예로 들죠.
이 에이미 커디라는 사회심리학자는 신체 언어가 내 모습을 만듭니다라는 테드 강연에서 이런 실험 결과를 발표를 해요. 일단 두 가지 자세를 실험군들에게 취하게 하죠. 하나는 하이 파워 포즈라 그래서 자신감 넘치는 포즈예요. 될 수 있으면 몸을 확장시키고 다리를 올리고 우리가 보기에는 거만할 정도의 그런 표정을 이 포즈를 취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로우 파워 포즈라 그래서 약간 위축되고 소심해 보이는 이 자세를 만들게 해요. 그래서 이런 자세를 취했을 때 실제로 우리 몸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호르몬 검사를 통해서 검증을 하죠. 그랬더니 이 하이파워 포즈를 취한 집단에서는 이런 변화가 일어났어요. 자, 이 하이파워 포즈를 취한 집단에서는 이 로우 파워 포즈를 취한 집단에 비해서 내가 자신감 있을 때 나오는 호르몬이죠. 테스토스테론이 20% 이상 더 나온다는 실험 결과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 스트레스를 나타내는 이 코르티솔 호르몬은 10% 정도 더 낮게 나온다는 이 검사 결과가 나왔죠. 그리고 또 이것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이 하이파워 포즈를 취한 집단에서는 이 도박에 대한 참여 비율을 봤더니 80% 이상이 그 실험에서 도박에 참여를 하고 또 이 로우 파워 포즈를 취했던 집단에서는 60%만이 도박에 참여를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내가 더 자신감 있어지고 잘 될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과감한 행동들을 하는 거겠죠. 이 실험이 의미하는 건 우리가 특정한 자세를 취했을 때 그리고 그 자세를 취하면서 갖는 우리의 마음이 있겠죠. 그 포즈에 따른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 실제로 우리 몸에서 거기에 맞는 변화가 일어나더라는 거죠. 우리가 흔한 얘기로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어서 행복하다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말에 대한 실험 결과이기도 하죠. 제가 그 자동차 안에서 그런 짧은 시간, 10분 정도 역할 전환의 시간을 가진 것도 그런 식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내가 특정한 자세를 취하고 이완되고 편한 자세를 취하고 거기서 내가 내 스스로에게 자꾸 세팅을 하는 거예요. 설정을 하는 거죠. 이런 행동들이 내 몸속에서 그 이전에 받았던 그런 감정들을 어느 정도 정돈하고 또 새로운 감정, 기분이 만들어지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는 거죠. 이런 방법은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예술가들, 창작자들이 쓰는 방법이기도 해요. 이 은둔의 즐거움에서는 두 명의 작가를 예로 들어요. 한 명은 내 이름은 빨강이라는 소설을 쓴 오르한 파묵,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작가죠. 그리고 또 한 명은 모비딕을 쓴 허먼 벨빌의 예를 들어요. 그중에서 이제 허먼 벨빌 같은 경우에는 이분이 이 사진에 나와 있는 이 에로헤드라는 이 집의 이름이에요. 본인이 지은 집의 이름인데 이곳에서 생활을 하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특별한 의식을 치러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헛간에 가서 헛간에 있는 말과 소에게 먹이를 줘요. 그리고 그 먹이를 먹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그 먹이를 다 먹으면 다시 자신의 집으로 와서 작업실에 가서 글을 쓰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남들이 보기엔 그냥 헛간에서 동물들에게 먹이를 주는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허먼 멜빌의 행동들이 바로 역할 전환을 위한 시간과 공간을 헛간에서 보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이전까지는 그냥 일반인의 멜빌이에요. 일상생활을 하고 깊이 자고 그러다가 일어나면서부터 글을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막바로 글을 쓰기에는 뭔가 발동이 잘 걸리지 않으니까 중간에 완충 장치를 하나 마련한 것 같아요. 그래서 헛간에 들어가서 여기서 왜 멜빌에게 그 공간이 헛간이었는지는 멜빌밖에 알 수 없는 거죠. 저한테는 자동차가 그런 공간이었듯이 멜빌에게는 이렇게 동물들에게 먹이를 주고 거기서 사색에 잠기는 그 시간이 일반인 멜빌에서 작가 멜빌로 역할 전환이 이루어지는 어떤 자기 설정의 공간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설정이 끝나면 막바로 들어가서 오후까지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작품이 미국인들이 가장 사랑한다라는 소설 모비딕이죠. 자, 이런 역할 전환의 공간은 마치 비유를 하면 그 슈퍼맨 영화를 보면 주인공 클라크 켄트가 신문 기자에서 슈퍼맨으로 변신할 때 공중전화 박스나 아니면 그 회전문 사이로 들어가서 거기서 옷이 바뀌면서 슈퍼맨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사실 이 삶을 살아가면서 참 다양한 작업복을 동시에 입게 돼요. 어떤 때는 회사원 복장을 하고 어떤 때는 부모로서의 복장을 해야 되고 또 누군가의 자식으로서의 복장을 해야 되고 친구로서의 복장을 해야 되고 이렇게 옷을 갈아입을 때마다 우리는 한 번도 어떻게 보면 그 옷을 갈아입을 수 있는 탈의실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정서적 탈의실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지도 않았고 해보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자기 삶을
잘 끌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그런 탈의실을 잘 운영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역할이 바뀌기 위한 완충작용, 그런 완충지대를 스스로 만들어가고 있었던 거죠. 저는 그 공간을 역할 변환의 공간이라고 하고, 또 다른 말로는 10분 은둔의 공간이란 말로 표현을 했어요. 여기서 왜 은둔이란 단어를 썼냐면, 은둔이라는 게 내가 물리적으로 고립된 상태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정서적으로 독립된 상태를 의미하기도 해요. 그래서 사람들과 많이 있든 아니면 나 혼자 있든 그런 물리적인 떨어짐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고, 내가 정서적으로 사람들과 같이 있고 싶을 때는 동화되고, 하지만 사람들과 같이 있을 때도 나 혼자만 나만의 섬 속에 잠시 들어가고 싶을 때는 그렇게 독립적으로 또 들어올 수 있는 상태, 저는 그게 은둔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10분의 은둔은 사실 시간이나 내가 물리적으로 혼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 어떻게 보면 너무 길지 않은 시간에 내가 잠시라도 정서적으로 독립된 상태 속에서 내 감정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흘려진 감정, 뭔가 이게 제대로 뚜껑이 닫히지 않은 감정이 있다면 그 감정의 뚜껑을 잘 닫고, 또 새롭게 펼쳐질 곳에서의 내 감정을 잘 이어가는 상태, 그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나에게 집중할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은둔이라는 단어를 썼고, 이 10분의 은둔이 내 역할을 전환시켜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어떤 시공간이 되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 10분의 은둔의 공간이 멜빌처럼 그런 헛강 같은 자신의 아지트일 수도 있고, 저같이 자동차일 수도 있고, 또 그런 공간이 없다라면 집 근처에 뭐 편의점이나 카페일 수도 있고 벤치일 수도 있겠죠. 아니면 그런 곳조차도 없다면 내가 가는 그런 길, 그 길이 내 역할 변환의 공간이 될 수도 있어요. 이 은둔의 즐거움에서는 오묘한 파묵의 예를 들면서 그런 산책이 내 역할을 전환시켜 줄 수 있는 좋은 자기 설정의 공간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내가 내 감정을 잘 정리하고 잘 정돈할 수 있을 때, 내가 실수했던 관계들, 나의 감정이 정리되지 못해서 무너졌던 관계들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그런 내 감정적인 여유, 내 역할에 충실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 은둔의 즐거움을 통해서 이 10분 은둔의 여러 가지 방법들을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